Kyongil Jung Ilhak Yeon Doduk. 네, 안녕하세요. 경희중 1학년 여러분. 잘 지냈나요? 자, 오늘은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가정윤리 단원으로 들어왔는데요. 어, 가정윤리 단원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게 될 것이 바로 가정의 의미와 소중함입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부터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가정의 의미와 다양한 가정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알고 이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가정의 의미, 그리고 다양한 가정의 모습, 그리고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편지네요. 편지인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편지예요.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저 지윤이에요. 친구들과의 야영이 즐겁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편한 곳은 우리 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젯밤에는 모닥불을 둘러싸고 앉아서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정말 설레요. 앞으로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동생과도 사이좋게 지낼게요.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라고 야영장에서 지은 올림이라고 해서 부모님께 지훈이가 편지를 썼나봐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아직 없나요? 수련회나 수학여행 같은 거를 가면은 이제 마지막 날에 부모님께 이렇게 편지를 쓰라고 하잖아요. 부모님을 생각을 하면서 편지를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도 학창 시절 때 이런 걸 좀 써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모님께 자주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편지를 쓰시나요? 궁금하네. 자, 어쨌든 지훈이가 눈물을 흘렸다고 여기 편지에 나와 있죠. 지훈이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눈물이 흘렀대요.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다 보니까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한 것들도 생각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마 그런 눈물이 났겠죠. 여러분들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떠한 의미이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이 어떠한 의미인가요? 모두 다 소중하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겠지만 각자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형제들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등등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은 어떻게 생겨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의 방식으로 이제 가족이 생겨나요. 첫 번째, 혼인, 결혼을 한 경우, 또 혈연, 피를 나눴다라고 하죠. 엄마, 자식, 아빠, 자식, 혹은 형제 등과 같이 어떤 피를 나눈 것을 우리 가족이라고 합니다. 또 입양, 꼭 피를 나누지 않아도 입양을 통해서 가족이 된 사람들이 있죠. 이처럼 이제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맺어진 집단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우리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족이 모여 사는 어떤 공간적인 장소를 뜻하기도 하고 또 믿음과 보살핌이 있는 정서적인 쉼터도 뜻합니다. 이 두 가지 뜻이 같이 있다는 거, 가정 안에는. 가정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각각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 각 개개인의 성향이나 에 따라서 그 가정의 모습은 다양해질 수가 있겠죠. 시대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바로 전통 사회에서는 이제 부부와 미혼 자녀 그리고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함께 모여 사는 바로 확대 가족이 좀 일반적인 형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이제는 핵가족이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부부, 혹은 부부와 미혼 자녀만으로만 이루어진 핵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조부모와는 좀 분리돼서 사는 특징이 바로 이제 핵가족인 거죠. 그래서 뭐 조성 가정, 또 입양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시를 든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있어요. 조성 가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가 함께 사는 가정, 혹은 입양 가정은 입양을 통해서 형성된 가정,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란 아빠 혹은 엄마만 있는, 아빠만 있고 엄마만 있거나 해서 그 자식과 같이 사는 이런 가정이 바로 한부모 가정인 거죠. 또 다문화 가정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다양한 문화, 뭐 외국인과 결혼을 할 경우에, 외국인과 가정을 꾸릴 경우에, 혹은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자식은 이민자 2세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다문화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가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사에 오면서 우리가 생활 방식도 매우 복잡해지고 또 매우 어떤 다양성이 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모습도 복잡해지고 어떻게 보면 더 다양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가정의 모습은 어떤 사회의 변화나 개인적인 이유 등에 따라서 계속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가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뭐 어떤 가정이 아니라고 해서 그 가정이 온전치 못하다, 이것이 절대 아니고, 바로 모두에게 가정은 소중한 가정이고 서로 아끼고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지 가정은 모두 소중한 가정이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의 가정은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한 번씩 되새겨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되게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현대에 나타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혼인이 있었고, 또 혈연이 있었고, 입양도 있었죠. 이처럼 우리가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입양과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기사를 한번 보면은 94년 프랑스 어느 산부인과에서 간호사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했대요. 병원에 침대가 부족하여서 간호사가 잠시 같은 침대에 아이들을 눕히면서 문제가 생겼대요. 10년 후에 아이의 머리카락과 피부색이 자신들과 다른 것을 의아해하던 한쪽 아이의 부모가 친자 확인 검사를 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부부는 경찰에 신고해서 원래 자신의 아이를 찾았죠. 그 이후로 두 가정은 여러 차례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나 의논 끝에 두 가정 모두 지금까지 키워온 아이를 계속 키우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이들의 부모 중 한 명은 나를 엄마로 만들고 우리를 가정으로 묶어주는 것은 함께한 시간, 서로 나눈 이야기와 추억이었다. 그것은 단지 생물학적 혈연, 경제적인 풍요 등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가족이다, 또 천륜이다 라고 할 때 그런 직접 나와서 직접 어떤 피를 나눈 것을 좀 되게 천륜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죠. 그런 식의 어떤 부모와 자식은 어떤 피를 나눴기 때문에 천륜이다 라고 보는데 사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꼭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함께한 시간, 함께 나눈 이야기, 함께 공유했던 어떤 추억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낳은 그 사실 자체보다 함께하는 그런 가족의 의미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기사였어요. 자, 여러분과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조건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은 가정의 조건은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직접 이렇게 낳는 거, 낳아서 어떤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거 또한 정말 중요하고 또 끊을 수 없는 혈연도 맞지만 이렇게 평생을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 또한 가정에 정말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둘 다 매우 중요하고 또 그 둘 다를 우리가 좀 생각할 때 더 가정이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계속 가정이 매우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듣기 전에도 아마 가정의 소중함은 당연히, 정말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정이 소중하다, 가정은 당연히 소중하다라고 느끼게 된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요. 누구나 그렇게 갓난아이로 태어나는데 갓난아이 때는 그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몸을 가누는 것도 갓난아이로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딱 붙어서 정말로 그 아이를 보살피고 사랑으로 진짜 이렇게 케어해주지 않으면 정말 아이 혼자 살아갈 수가 없겠죠. 이처럼 우리가 가정의 존재가 우리 개개인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누군가를 우리라는 존재를 정말 누군가는 정말 사랑하고 또 그래서 정말 옆에서 보살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죠. 그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바로 우리가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좀 왜 익숙한 것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이러한 말들이 있죠. 이것처럼 우리가 가정의 존재를 사실 늘상 있는 거, 늘상 우리 곁에 항상 집에 가면 항상 있는 거, 너무 당연한 어떤 공기 같은 존재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여서 있을 수 없었겠죠.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맞닥뜨리는 집단이 처음 우리를 보살펴주는 집단이 바로 가정이에요. 학교도 아니고 유치원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병원에 가기까지도 우리가 가정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태어날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 삶의 어떤 기본 바탕이 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때문에 이런 기본 바탕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가정이 소중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알아봅시다. 가정은 우리를 보호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가 아까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로 우리는 모두 태어났는데 우리를 부모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등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를 어떻게 보살펴주죠. 그래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할 때 필요한 어떤 경제적인 필수적인 의식주 등을 제공해 주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또 안정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가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를 정서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죠.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감정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가정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처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케어해주면서 사랑을 주고 감정을 나누고 그런 정서적인 애착을 줄 수 있는 곳이 없겠죠.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 가족 구성원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과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성도 발달하고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정이 소중하다라고 알 수 있어요.
우리 이 정약용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약용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저명하고 매우 존경받는 실학자이죠. 실학자인데 이 정약용도 한 사람의 아버지였습니다. 한 아들의 아버지였는데, 이 정약용이 이제 유배를 가게 됐을 때였는데, 유배를 갔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에게 자신의 애정과 염려를 담아서 편지를 계속 썼다고 해요. 너희들이 편지를 받으니 마음이 놓인다. 둘째의 글씨체가 조금 좋아졌고 그를 이해하는 능력도 향상되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덕인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한 덕인지 모르겠구나. 부디 자포자기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부지런히 책 읽는 데 힘쓰거라. 반복해서 당부하는 건 말조심하는 일이다. 전체적으로 완전해도 흠집 하나만 나면 깨진 항아리와 같듯이 모든 말을 믿을만하게 하다가도 한마디만 거짓말을 하면 모두 헛것이 되니 너희는 정말로 조심하여라. 라는 식으로 이제 아들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조언과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계속 이렇게 관심 어린 편지를 보내고 있죠. 정약용이 정말로 어떤 유명하고 또 학문의 부분에 있어서 진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의 어떤 가정에서도 정말 이렇게 충실하고 또 그런 소중하게 생각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나중에 정말 막 유명하고 또 정말 뭐 좋은 막 정말 멋있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에 이제 바탕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여러분들을 응원해주는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응원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데 큰 버팀목이 되고 걸음이 될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가정의 소중함을 항상 기억하면서 가정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제 유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내 몸을 닦고 이제 내 몸을 닦는다가 수신이고 제가는 집을 평안하게 한다.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치국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평천하. 그래서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 평화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몸을 먼저 닦고 그 뒤에 이제 집안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길 때 나라 그리고 이 전 세계 천하까지 평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했는데 이처럼 우리가 가정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이제 유교의 유명한 말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집안이 평안해야 이제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거나 뭘 할 때 마음이 편할 거잖아요. 때문에 가정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평화롭게 또 가정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서 처음 맞닥뜨리는 관계가 바로 가정이고 가족과의 관계예요. 그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필요한 예절, 규칙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으로서의 도리, 어떤 도덕적 규범도 배우게 되죠. 여러분들 혼자 살면은 도덕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도덕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맞닥뜨리게 되는 첫 번째 사회적인 관계인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덕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할 수 있겠죠.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고 또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때문에 이렇게 가정에서 배우는 도덕적인 가치, 규범들은 우리가 인격을 형성하는데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가정 밖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토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외에도 우리 가정 밖에서 어떤 사회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도 가정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출산을 하고 또 양육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 출산 그리고 양육을 통해서 키워지는
자라나게 되는 이제 시민이 있고 또 국민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그들이 이제 사회로 나와서 국가에 필요한 일들을 하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시민 또 국민으로 성장하여서 국가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출산율이 요새는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노인층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이런 시기로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태어나는 아이는 적고 부양해야 될 노인의 수는 굉장히 많아지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 가고 있는데, 물론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 출산이라는 것은 또 양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굉장히 큰 일이고 자신의 삶을 정말 어떻게 보면 헌신해야 되는 일일 수 있는데, 어떤 국가의 숫자를 위해서 그렇게 개인이 출산을 하고 안 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저출산 자체가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해요. 때문에 어떤 우리가 가정 그리고 어떤 가족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어떤 우리 가정 내에서 그 개인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와 어떤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N4 세대라고 하죠. 요즘 세대들을 N4 세대라는 말이 나온 것도 굉장히 이제 오래된 것 같은데, 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 젊은 기성세대도 아니고 어쨌든 젊은 세대들을 좀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 이런 것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로 생존을 위해서 내가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세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어떤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잃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이럴 바에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그 사람들이 이기적이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좀 요즘 시기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은 정말 정말 중요하고 또 소중하죠. 자,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개인주의 가치 확산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거나 한 명만 낳는 젊은 부부가 늘면서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줄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고령화 현상에 동반하여 자녀를 독립시킨 뒤 노부부만 남거나 배우자 사별 후 홀로 사는 노인 가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현상이 도대체 왜 생긴다고 생각을 하나요? 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과 국가 모두가 행복하려면 어떠한 시스템 혹은 어떠한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지 여러분들 한번 자유롭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거를 과제로 내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가정의 의미와 소중함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후에 이제 가정에 대한 갈등 문제는 좀 더 다르게 다뤄보려고 해서 앞에만 이제 먼저 하고 다음 시간에 가정의 갈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가정의 의미와 소중함. 첫 번째는 우리가 가족과 가정의 차이를 알았었죠. 자, 가족이란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맺어진 집단이었죠. 그러면 가정이란 것은 가족 구성원이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를 우리가 가정이라고 했어요.
그럼 가정은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는데, 바로 공간적 장소로서의 의미,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적 장소로서의 의미와 또 정서적 쉼터, 믿음과 보살핌이 있는 정서적 쉼터로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이 소중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얘기했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우리의 필수적인 욕구들을 채울 수 있게 해준, 보호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 소중한 이유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우리를 정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 그리고 또 세 번째,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것이 세 번째 1, 2, 3이 바로 가정이 소중한 이유였죠. 그 뒤에 이제 갈등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 새롭게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가정의 의미와 소중함 첫 번째 시간, 굉장히 좀 의미가 깊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떠올리면서.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가정에 대해서 정말 충실하고, 또 오늘 부모님께 사랑한다, 감사하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